자, 우선은 인왕이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고요. 맞죠? 중간고사에 5단원, 8단원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어, 유정인 처음 듣는 얘기야? 네. 그럼 중간고사 5단원, 8단원, 기말고사 6단원, 7단원. 이제 시험 범위가 아예 달라요. 지금 다른 학교랑. 네. 그래서 5단원이면 점선면이고, 8단원이면 도수분법이야. 뭐 이번 달에 다 배우긴 하겠지만 아마 시험 대비 때 진도가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다른 학교들이랑.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도 학교 갔을 때 뭐 시험에 대한 얘기 있어요? 뭐 이대는 패스, 인창도 패스. 자, 뭐 신영 뭐 없어요? 네. 아무 얘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정원도 아무 얘기 없나요? 네. 그러면 아무 얘기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홍은 시험에 대한 얘기 없어요. 자, 우선은 아직 뭐 얘기 안 한 학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아마 9월달 되면은 다 나오긴 할 거고, 홍 같은 경우가 지금 시험이 빨라요. 다른 학교보다. 그러니까는 니네는 좀 더 빨리 알려줄 거예요. 학교에서. 그거 알려주면은 범위랑 다 그런 거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시험 범위에 맞춰서 시험 대비도 하는 거야. 그 외에 범위는 안 해. 그래서 범위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날짜도 나오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날짜에 딱 수학 시험을 본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알려주셔야지 그 전날에 이제 제가 따로 불러서 보충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빠른 학교들이랑 늦은 학교들이 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홍은만 빨라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들은 다 10월 마지막 주. 네, 그때쯤이나 셋째 주. 그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선은 나중에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요 11일까지 이 책 끝내요. 9월 11일까지. 그래서 이제 14일부터 시험 대비를 해요. 그리고, 니네 학교 시험이 보통 여기에요. 10월 마지막 주, 중간고사가. 홍우는 여기에요. 13, 10분. 네,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이제 10월 달에 주말에 제가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10월 달 토요일 날 부를 거예요. 학원에. 그래서 와서 작년 시험지 아마 나중에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점수까지 다 확인을 할 거고, 네. 틀린 것까지 다 고치고 가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일주일에 2개 학교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말에 와서 시험지 2개 풀고 점수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것처럼 봐요. 자, 주말에 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못한다. 집에 가기 힘드실 거예요. 네, 좀 못하시면. 몇 시간 나와요? 뭐, 많이 남기진 않겠지만, 길면 3시간, 빠르면 1시간 반, 요 사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보다 지금 2주가 빠르죠. 너는 요때부터 부를 거예요. 9월달부터, 너만 빨리 보니까. 네, 자, 그래서 너만 그때부터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빨리 끝난다고 해서 학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부터 너는 기말 따로 진행하는 거야. 자, 중간고사 끝나면 그냥 바로 기말 시험 때기예요. 우와. 네, 그러면 한 번도 안 주고. 네, 계속 시험 기간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은 알고는 계셔야 되죠. 네,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니네는 이제 보통 그냥 웬만한 학교는 추석 지나서 좀 주말에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너만 추석 전에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 때도 나와야 돼요? 아, 추석 때는 안 나와요. 그죠? 추석 때는 놀아야지. 그리고 인창이랑 이대는 주말에 안 불러요. 행복해요. 네. 예뻐요.
유창이랑 이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네.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가 부채꼴 나갈 거예요.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번 그래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네. 여기서부터 오히려 앞에 배웠던 합동이랑, 그 다음에 다각형 이런 게 쉬운 거고, 네, 원가 부채꼴부터는 이제 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부터는 이제 계산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계속 계산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방정식 계산이나 그런 거를 좀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제 도형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거든요. 도형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왜 여기서부터냐면, 그림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그 방식만 아는 거지. 문제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시험을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도형은 원래 그래요, 단어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잘 들으시고 많이 따라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유형을 머릿속에 익혀서 풀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냥 방식만 딱 딸랑 알아가지고 푼다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계산을 하실 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동그란 게 원이겠죠?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거를 O라고 표시하죠? 그 다음에 요게 반지름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호가 나오죠? 내가 반지름이랑 반지름을 이어서 이렇게 잘라놨다. 그러면 요 부분, 곡선 부분을 이제 호라고 하고, 내가 알파벳을 붙이면 AB라고 했을 때, 호를 기호로 쓰면은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쓰고 AB 이렇게 쓰면 호를 기호로 쓰는 거예요. 선분이랑 비슷하죠? 네. 선분은 AB 이렇게 쓰는 거고, 호는 곡선 모양으로 표시하고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AB는 요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현이고 얘는 호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현은 선본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선본이랑 쓰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모양을 부채꼴이라고 하고 부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은 반지름이 두 개고 그 다음에 호가 하나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모양이 또 있죠? 네, 이 모양만 띄어서 이렇게 본다면 얘를 활꼴이라고 하고 쏘는 활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활꼴인 거야. 꼴이라는 말은 모양인 거야. 그래서 부채꼴, 활꼴, 그러니까는 부채 모양, 활 모양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꼴이라는 말 자체가. 자, 닮은 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꼴이라고 하는 거는 현이랑 호가 합쳐지면 활꼴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을 지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지름이라고 하죠. 또 벌써 시작하는데 벌써 아픔이야. 이제 시작했는데 자 지름이죠. 그래서 이걸 지름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요 모양만 보시면 이게 뭐야? 반원이죠. 반원은 지금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꼴도 되고 부채꼴도 되는 거예요. 활꼴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반지름 호니까 부채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반원일 때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심각을 얘기 안 했구나. 자, 중심각은 여기 이 선과 선 사이에 있는 이루어진 각이 당연히 중심각이 될 거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봤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1번을 보면 맞는 거 표시하래요. 그냥 뭐 같이 합시다. 네. 자, 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얘가 1번이 호의 AB. 그 다음에 2번이 현이네요. 얘가 2번이고 현 AB. 3번이 부채꼴이에요. 얘가 3번이네요. 부채꼴 AOB. 그 다음에 4번은 활꼴이에요. 네, 이게 4. 5번이 중심.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근데 뭐, 다 한글로 써있지만 한글로 안 쓸 수가 있는 거죠. 현은 그냥 선분으로 표시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중심각은 각 A, B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호는 A, B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고, 부채꼴은 한글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부채꼴 뭐 없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거 없어. 네, 앞에 모양. 그냥 한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팔꼴도 마찬가지. 네, 한글로 그냥 쓰셔야 된다. 자, 2-1번. 2-1번도 같이 원, 오의 지름이라 그랬으니까 선분 BC. 자, 호 AB. 근데 그림에 대해 다음 기호로만 나타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호 AB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현 D. 중심각 AOC에 대한 호, AOC. 호 AC.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그림 모양이 이제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정비례라는 거를 들었잖아요? 정비례 언제 배웠어? 정비례 언제 배웠냐? 1학년 1학기 때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배웠잖아요. 정비례가 뭐예요? 정비례. 맞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XY가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대3이야. 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2대3이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걸 정비례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정비례 하는 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배운 용어 중에 정비례 한 거는 누구랑 누구랑 정비례 하냐면, 호, 중심각,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요 세 개는 항상 정비례예요. 자, 요 세 개. 그러니까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옆에 있는 거를 봤을 때, 내가 여기 각도를 막 정할게요. 얘가 30도야. 그 다음에 얘가 길이가 2야. 뭐 이 부채꼴의 넓이를 내가 그냥 4파이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요 길이는 호잖아요, 지금? 호가 여기가 2라 그랬는데, 정비례하다 그랬죠, 방금 제가? 호랑, 네, 부채꼴이랑 중심각은. 그러니까 얘가 2면 얘는 어쩔 수 없이 4인 거야. 여기가 30도면 얘는 어쩔 수 없이 2배인 60도인 거야. 얘 부채꼴의 넓이가 4파이면 얘는 어쩔 수 없이 8파인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각이 2배면 부채꼴의 넓이도 2배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도 2배여야 된다는 게 정비례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얘네들만 정비례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정비례하지 않는 것도 알아야 돼. 정비례하지 않은 거는 현이랑 관련돼 있는 애는 다 정비례하지 않아. 현이랑 연관돼 있어. 현이 있어. 그럼 무조건 현은 정비례하지 않아. 그리고 현이랑 관련되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각형. 이렇게 잘라 쓸 수 있죠. 맞냐? 들어왔어? 뭐 하고 왔어? 여기다. 자, 현이랑 관련돼 있는 삼각형은 얘랑 얘는 넓이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거 알고 계셔. 현이 포함됐다. 라고 뭔 얘기를 하든 뭐 요게 포함됐어. 이 현이랑 이 현이 그러면 정비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선 외워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눈으로 봐도 풀 수는 있거든요. 몇 배 차이 나는지만 알면 되니까 굳이 막 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식을 한 줄은 써야 돼요. 세게 써야 되긴 해요. 객관식이 아니라면. 그러니까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얘랑 비교할 거잖아요. 얘가 40이니까 각도를 먼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 중심각을 B를 쓰는 거고 이쪽에는 정비례한 호를 쓰는 거죠. 지금 40 작은 각 큰 각으로 썼다면 호도 작은 거 큰 걸로 쓰는 거예요.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만들어내니까 40으로 약분한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대2라는 게 보이죠. 그럼 누가 봐도 얘가 5배면 얘도 5배겠죠. 그러니까 x는 10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계산식은 꼭 써줘라. 이 비례식은. 다른 거는 뭐 계산 방식은 안 써도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네, 비례식만 한 줄만 써주시는 게 여기서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얘도 보시면 네, 중심각을 먼저 썼어요. x 대 2지. 그럼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하다 그랬으니까 30대 60이죠. 아, 30대 6. 그러니까는 약분하면 5대 1이라는 게 보이죠? 자, 20배죠? 그래서 얘도 20배예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4-1번. 4-1번은 아까 얘기한 걸 잘 생각해 보시면 현은 정비례하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비례하다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예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몇 대 몇 이게 아닌 거고 다 그냥 똑같은 거죠. 합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미리 지금 앞단에서 합동을 미리 배운 거거든요. 왜 합동이야? 지금 나와 있는 게. 반지름은 무조건 같을 거 아니야. 예, 뭐 일반적인 건데. 근데 현이 같다고 나왔잖아. SSS 합동인 거야, 지금. 변이 3개가 다 같잖아. 그러니까 각은 어쩔 수 없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각이 어쩔 수 없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절반인 55도니까 다 55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 A, B는 각은 55도.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 우선 이제 풀고 넘어가야 되나? 네. 오늘의 메인은 뭐 여기가 아니고, 넓이 구하는 게 메인이어서, 우선은 77까지 하고, 넓이 구하는 걸로 넘어갑시다. 있긴 있거든요. 이 계산이랑 그런 건 다 복잡한데, 느낌적으로 이게 답이 몇인지 대충 알아요. 풀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많이 키우셔야 돼요. 풀어보지 않아도 대충 답이 몇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각도나 넓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 그게 생각한 게 대충 맞아. 도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을 좀 키우시는 게 좋아요. 찍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잘 보이셔야 되거든요. 못하는데 어떡할 거야. 다른 애들 질문 안 할 건데.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호 AB랑 호 BC니까 이게 AB고 이게 BC잖아요. 이게 3대2라고 나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정비례 한다 그랬으니까 중심각도 3대2여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해되실까요? 근데 얘가 180이야. 이걸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근데 180을 3대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지금 구하는 게 뭐야? BOC잖아요? 여기가 이쪽이 X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그러면 2대 B를 다 더한 3 더하기 인 거야. 2대 온 거죠, B가. 그게 X 대 180.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학교 비례식으로 쓴 거고, 초등학교 방식으로 할 수 있죠. 180 곱하기 B를 다 합친 5분의 내가 필요한 B니까 2. 이게 초등학교. 기억나요? 초등학교 방법?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죠, B. 이런 식으로 쓴 거 기억나? 전체는 분모, B의 합은 분모, 내가 구하고 싶은 B는 분모.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36 곱하기 2니까 72도가 되는 거죠. 됐나요? 4번도 여기가 2대 3대 4잖아요. 그럼 중심각도 2대 3대 4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네, 전체가 360도인 거야. 얘는. 5번이요. 자, 5번은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봐야 돼요. AOB니까 여기잖아요. AOB 20도잖아요. 그럼 4배 하면은 여기니까 여기 몇 도예요?
80도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원의 넓이가 지금 몇이라고 나왔어? 108이래. 근데 원의 넓이는 전체잖아? 네, 전체 원의 넓이가 지금 각도로 생각하면 360도여야 되잖아, 전체는. 전체 원의 넓이는 108이고, 전체 원의 각도는 360도인 거야. 이거 두 개랑,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색칠한 두 개니까. 그러면은, 비례식을 쓰면, 중심각을 먼저 쓰면, 이거 합쳐야 될 거 아니야. 100도지. 전체는 360도라며. 이거는, 이거 두 개 합친 걸 구하는 게 x인 거잖아. 그리고 전체는 108이잖아.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을 하는 건데 뭐 0 하나 먼저 없애주고 2로 나누니까 5대 18이에요. 그게 x 대 108이거든요. 당연히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되는데 그냥 뭘 보라 그랬어요. 얘가 지금 몇 배 되냐. 자, 이거 보시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나도 떨어지지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6배? 하면 되는구나. 네, 그러면 얘랑 6배잖아요. 그럼 얘도 6배겠죠. 그러니까 x는 30.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 몇 배인지만 확인하시면. 예진이 졸려요? 그래 보여요. 눈이 슬슬 간다. 꾸벅꾸벅 하는 게 눈에 보여. 어, 네. 다 했어? 들어가? 네. 앞에는 기억이 나요? 네. 아니에요. 그거 다 개념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질문은 없으실까요? 너 씨 안 하면 다시 보낼 거야. 나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걸로 협박해야지, 안 되겠어. 어?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 이거 있는 걸 어떡해요. 있는 걸 어떡하니.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COD, 여기랑 AOB, 요게 두 배니까 1대1하는 게 보이잖아요. 두 배잖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야, 너무 쉽잖아, 이거는.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승희가 비웃는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걔한테 비웃음을 당한다고, 이런 거는. 네. 승구가 누구야? 자, 얘도 지금 호가 4대 1대 7이면 넓이도 4대 1대 7이라고요. 전체 넓이가 지금 36이니까 B를 다 합친 몇이냐 다 합치면 12가 36인 거야. 자, 우리가 구하는 건 1인 거잖아요, 지금. 1대 12는 네, 지금 X 대 36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봐도 3배죠? 3이잖아요. 그냥 3이네. X는 3. 이렇게. 뭐, 3 곱하기, 뭐, A 곱하기, 파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3 다음이 숫자가 와야 되니까 파이가 먼저 오는 거야. 그리고 문자인 A가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파이는 숫자 치고도 좀 해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질문 없으면 나 다음 분도 나간다. 어? 9번 해줬잖아. 아니네. 9번 안 했구나. 네. 자,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평행하다는 건 알아요?
요게 평행 표시라는 건 알고 있어? 평행 얘기, 몰라요? 이거 모르면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네. 문제 평행이라고 나왔어. 자, 그래서 이걸 표시해 놓은 거야. 자, 근데 평행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해야 돼요? 평행이다. 그럼 무조건 뭐 생각해야 돼? 니네가 정기평가 때 다 틀렸잖아. 그것 때문에 틀렸잖아. 동의가각각 때문에 틀렸잖아. 똑같다고 생각해서 아까 6번 정기평가에 다 틀렸더라고. 네, 자, 네. 자, 그래서 동의가각각이 같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동의각으로 보여야 돼요. 이거 보여요? 자, 동의각으로 보였으면 이제 내가 선을 하나 그어야 돼. 그럼 이게 반지름이 같을 거 아니에요?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AOD가 이등변으로 보이나요? 그럼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0도겠죠. 여기까지도 됐어요? 다시 얘가 억각이 보여요? 억각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120도라는 것도 다 쓸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각도를 다 써놨어. 자, 우리가 구하는 게 AD야. 자, 여기가 X예요. 여기가 6이고, 그러니까 30대 120은 6대 X. 약분하면 1대 4는 6대 X. 4배, 6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X는 24. 이렇게 몰려. 네. 30도 위에? 30. 다 30이에요. 30. 네. 네. 이 질문을 했다는 건 우재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 그 얘기죠. 뭐라는 거야, 쟤. 너 와서 시끄럽게 할 거야. 오늘 다음 주도 나가요. 나가요. 네. 나갑니다. 여기가 메인이 아니야. 어? 갑자기요. 진도 나가려고 하니까. 네. 2번이요? 이거는 알려준 거잖아요. 그냥 4번이잖아. 부채꼴이랑 할꼴이 같은 게 뭐라 그랬어? 헐. 아이고. 아이고. 그림이 여기 있는데? 안 알려줬어? 아, 어이가 없다, 진짜. 응? 부채꼴이랑 할꼴이 같은 게 반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해도 된다며. 아니,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자, 얘는 전체 각도 가지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B가 2니까 2대 전체 B를 다 더한 게 몇이야? 9? 2대 9는 X 대 360 여기십니다. 그래서 얘가 몇 배예요? 40배죠? 얘도 40배예요. X는 80. 선생님, 네. 질문은요? 네. 하세요. 10번이요. 10번이요. 해라, 이제 좀. 자, 옆에 거 보고 좀 따라해봐라, 좀. 자, 10번을 보면은, 10번은 지금 억각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40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40이고, 또 억각이니까 여기가 40이고,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긴 100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여기가 x죠? 그러면 40대 100은 x 대 15. 20으로 나누면 2대 5는
x 대 15. 3배가 되네요. 3배 하니까 x는 6. 이렇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8번은 안 해요. 네. 안 할 거예요. 언어가 뭐라는 게 조용. 네. 옆에 있는 것 보고 또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못 따라해. 아, 왜? 아니잖아. 나도 다른 데 저거 안 해주면 11번이야.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 나 지금 협박당한 거예요? 아, 안 돼. 네. 5대 4대 3이잖아요? 네. 그럼 넓이도 5대 4대 3이죠. 근데, 어디야? BOC? BOC가 어디야? 조용해라. BOC가 24잖아요? 여기가 X고요. 5대 4는 X 대 24. 이게 끝이죠? X는 30.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 먼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 그랬는데, 뭐, 우선은 원의 넓이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이 뭐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3.14 안 쓰죠? 파이라고 기억을 써야 되고, 반지름 안 쓰죠? r이라고 써야 되고. 그러니까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은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둘레 구하는 식은 네, 지름 곱하기 3.14거든요. 당연히 3.14는 파이라고 쓸 거고, 지름은 반지름이 두 개니까 반지름 곱하기 2겠죠. 그래서 원의 둘레 구하는 식은 지금 2파이 r이라고 쓴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외우기 싫으면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긴 하죠. 네.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네. 3.14만 곱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 구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잘라놓으면 뭐만 필요해요? 요 각도가 몇인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중심각이 예를 들어 100도다. 그러면 파이 r 원의 넓이에다가 전체 원은 360도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100도만 구해라.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고, 호의 길이 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원의 둘레에다가 내가 필요한 360도분의 각도의 호의 길이만 구해라. 자, 그래서 중심각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례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례라는 걸 괜히 앞에 먼저 배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넓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정비례하면 넓이도 정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좀 외우셔야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원주율은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 하면 그걸 계산하면 파이가 된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공식 외우시고요. 밑에 개념은 얘기를 해야 되나? 자, 뭐 무슨 얘기냐면 부채꼴을 겁나게 많이 잘랐다는 얘기예요. 네, 자, 계속 잘랐어. 네, 계속 잘라가지고 그 반띵해서 지그재그로 붙였다. 네. 그랬을 때
뭐, 요 모양처럼 돼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 자르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직사각형 모양처럼 나와요. 얇게 자르면. 네, 실처럼. 자,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을 때,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 원에서 절반이라고. 요 곡선 부분이죠. 요 빨간색 부분이 요 자리고, 요게 노란색 부분이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원의 둘레에서 2분의 1 한 거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됐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외워놨다. 치면 이제 공식을 써주시고,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네, 원의 둘레니까, 2파이 아래다가 반지름이 오니까, 네, R을 대입하시면 10파이. 그 다음에 얘는 파이 R 제곱에다가 반지름이 오니까 25파이. 이렇게 이제 바로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얘는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은 나누기 2에서 3이라고 구하시고, 대입을 위에 있는 R에다가 해주시면 6파이. 여기다가 또 3을 대입하면 9파이.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여기는 할 게 없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네. 어?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방금 얘기한 대로 원을 먼저 전체를 구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부분만 구하라는 얘기죠. 그게 360도분의 각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랑 원의 호의 길이 구하는 식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공식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중심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 풀라 그랬는데 중심각 안 알려주면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심각이 있을 때는 저 식 사용하는 거고, 중심각이 없을 때 사용하는 식이 또 있죠. 여기 안 나왔나? 네. 중심각이 없을 때 사용하는 식은 2분의 1 LR. 네. 자, 요게 중심각이 없을 때. 뭘 가리켜 줬을 때 사용하는 거냐면 이 L이 호예요. 이게 반지름이고. 그러니까 호와 반지름을 알고 있어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2분의 1 LR을 해주면 넓이가 된다. 그리고 넓이는 우리가 이제 기호로 L이라고 써요. S라고 쓰고, 호는 우리가 기호로 L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호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L이라고 쓰는 게 그냥 라인의 약자예요. 선. 네. 그래서 L이라고 쓰는 거고, S라고 쓰는 거는 넓이, 스퀘어. 그거의 약자여서 S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피는 이제 V라고 쓰죠. 네. V는 볼륨의 약자여서 V. 네. 부피가 볼륨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호로 저렇게 계속 바꿔서 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눌렀어? 뭐 이렇게 빨라? 응, 알았어. 또 있어? 어.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에다 대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이고 360도분의 60.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약분 되네요. 호의 길이가 2파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 밑에 있는 것도 거꾸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네, 위에 있는 요식을 보시고 알고 있는 것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18이고, 그 다음에 360도분의 x고, 그게 10파이가 된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죠. 파이는 파이끼리 약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36이잖아요. 36 약분하면 10이 남고, 그래서 10이 넘어가니까 x는 1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 써놓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응용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죠, 지금 내용이. 근데 이제 이걸 두 개 다 배워놨으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문제 푸는 건 학교 시험에서 이딴 문제는 안 나와. 네, 자, 요런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했고, 방금 전에 각도가 없을 때 넓이 구하는 식 아까 얘기했죠? 2분의 1 RL, 2분의 1 L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L이 호고, R이 반지름이고, 나누기 하면 된다라는 걸 외워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5-1번. 자, 요거는, 호가 4파이고, 반지름이 10이니까, 네. 20파이. 그냥 바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뭐 식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식 곱하기 L이 15파인 거죠. 그러니까 L은, 네. 약분하면 5고, 5로 나누니까 3파이. 호의 길이가 3파이다. 공식만 알고 그냥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배운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배운 건 맞죠? 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배웠으면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이런 모양을 계속 이제 구하셔야 되니까. 이게 메인인 거잖아요. 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특히 이제 9번, 11번, 네,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것들이어서, 네, 저런 것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지금 1번 둘레 길이, 둘레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면 요것도 둘레고, 요것도 둘레예요. 그러니까 둘레라고 하는 건 선이라 그랬잖아요. 선은 빼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도형에서 선에 대해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원에서 작은 원의 선의 길이를 더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레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큰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반지름이 4였고 작은 원의 둘레가 반지름이 2니까 얘는 8파이고 얘는 4파이죠. 공식에다 대입하면 그래서 둘레는 12파이가 된다라고 쓰시는 거고요. 넓이는 큰 원에서 구멍을 뚫은 거니까 빼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똑같이 4고 2였죠. 그럼 얘의 넓이는 16파이고 얘의 넓이는 4파이니까 12파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단위는 위에 건 센티미터고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다. 이제 여기서부터 단위 안 붙이시면 다 감점이에요. 자, 시험 보실 때.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으로 3번으로 가볼게요. 왼쪽 것만 제가 다 풀 거니까. 두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2분의 1 RL이었잖아요. 네, 6 곱하기 2파이. 그래서 얘가 6파이라는 걸 알았어. 얘 넓이가 6파이야. 그럼 얘 넓이 구하는 식 쓰면은 제곱하면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x 한 개 6파이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고, 파이도 약분하고, 그 다음에, 뭐, 6도 약분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얘는 8이 될 거고, 8도 약분을 하면 45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게 45분의 x는 3. 그래서 x는 135.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식을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냐. 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 3번도 좀 어려운 문제죠. 공식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요. 5번 또 둘레랑 넓이를 또 따로따로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선은 둘레랑 넓이 구하기 전에 먼저 둘레를 먼저 하면 번호를 매겨야 돼요. 둘레는. 따로 구해야 될 게 요거 1번. 요거 따로 구해야 되니까 얘가 2번. 요선이랑 요선이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레를 구할 때는 1번이랑 2번이랑 3번을 더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3번은 당연히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죠. 네, 그러니까 10이라는 걸 그냥 바로 쓰시면 되죠. 선분의 길이는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거 호의 길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12예요.
각도는 360도분의 60이고요. 자, 이렇게.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겠죠?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6이고요. 360도분의 또 60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성을 시켜주시면, 네, 약분하죠? 얘랑 얘랑 약분하면 6이고, 또 6 약분하니까 2에서 4파이.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약분하면 6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2파이. 그리고 여기 10이었으니까, 이렇게 더한 게 답이죠. 답은 6파이 플러스 10. 이런 식입니다. 안 끝났죠? 넓이 두고 해야 되죠? 네. 둘레 두고 하고 넓이 두고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넓이는 뭐예요? 큰 부채꼴에서 쪼매난 부채꼴을 빼주시면 되겠다. 네. 아, 얘는 10이고 60이고 얘는 6이고 60이고 그래서 얘 제곱하면 14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 빼기 얘는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자, 6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얘 6으로 나누면 네, 몇이니? 24. 얘 6으로 나누면 6파이 빼니까 답은 18파이. 자, 그래서 넓이 구하는 방식이랑 네, 둘레 길이 구하는 게 아예 방식이 다르죠? 네. 이렇게 푸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에서 필요한 걸 찾으셔야지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데요,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7번도 둘레 넓이, 이거는 니네가 해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네. 7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9번으로 갈게요. 10번을 할게요. 10번. 10번을 얘기하는 게 9번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 10번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10번은 여기가 색칠되어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전체 넓이에서, 네. 이 부분을 빼야지. 그래야지 답이 되겠죠? 이게 넓이. 네. 그 다음에 둘레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모양이. 둘레는 이거 직선 따로, 선분 따로. 그럼 이게 뭐야? 8 곱하기 4개죠? 32이고요. 이 곡선만 따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호랑 요 똑같겠죠? 그럼 두 개 합치면 네, 180도인 거예요. 하나 구해서 곱하기 해도 되고 아니면 180도로 생각해서 계산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을 생각하신다면 반지름이 8이니까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60도분의 90도가 이 호인데 그게 두 개야. 그래서 얘랑 더하면 네, 둘레가 되는 거여서 둘레는 어렵지 않아요. 4니까 또 4 약분하면 8파이. 그래서 둘레는 32 플러스 8파이. 자, 이게 둘레가 됐고요. 이제 넓이가 중요한 건데. 자, 넓이는 전체 넓이는 알죠? 64예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자, 요 넓이는 반띵해서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요것만 구하는 거야. 요 넓이만 구하는 거야. 8꼴. 그럼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저 넓이는 요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거거든요. 그게 요 모양이에요. 이게 보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눈에. 자, 그래서 저거를 이제 구해주시면 당연히 얘는 반지름이 8이었어요. 여기 90도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6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90으로 한 거고요.
약분하니까 4로 나누니까 얘는 16파이가 나왔어요. 예. 부채꼴의 이 넓이가 16파이야. 삼각형은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2예요. 바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넓이가 지금 16파이 빼기 32야. 근데 그게 두 개죠? 곱하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32파이 마이너스 64야. 요걸 뺀 거예요. 64. 이게 식이 된다. 그래서 64 마이너스 32파이 플러스 64. 그러니까 답은 128 마이너스 32파이가 넓이가 되는 거죠. 자, 시험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무조건 풀 줄 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요걸 구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 모양이 이것도 지금 단순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방금 전 그림 모양이 이렇게 자르면 된다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얘는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자를 줄 아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제가, 얘를 그냥 여기다 메꾸는 거야. 넓이 구하라고 하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모양이. 그러니까, 메꿔서, 반원의 넓이 구하는 뜻이야. 얘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반지름이 지금 몇이에요? 2분의 5잖아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제곱이니까 4분의 25파이에다가 나누기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8분의 25파이. 자, 이게 답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12번도 마찬가지죠? 얘를 여기다 메꾼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18.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보이시면 방금 위에 했던 방식으로 얘 구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안 보이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면 이렇게 저게 안 보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는 거야. 다 잘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잘라보면 이 모양이 아까 전에 했던 얘죠. 이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넓이에서 이 두 개 합치면 반원 하나 빼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야지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센티미터가 써있으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틀려요. 왜 여기다가 쓰는 거죠? 제곱 센티미터. 왜, 이걸 왜 질문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안 썼어요? 자, 뭐, 그런 얘기 해봤고요. 요거는 필요 없겠네요. 자, 여기 83X. 네, 네. 정기평가 봤으니까 안 할게요. 83X. 84는 해야죠. 네. 지금 몇 시냐? 84까지 하면 오늘 끝나겠네. 내가 안 풀어주면 니네가 다 풀어야 돼. 이게 더 고생이야. 내가 설명해 주는 게 나아. 네. 니네 못 풀잖아, 어차피. 네. 이거 내가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야. 니네 어차피 못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네. 자, 여기 3번은 그래도 쉬워요. 3번은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얘는 무슨 얘기냐면, 요 색칠된 부분 두 개 넓이가 있잖아요. 그게 요 삼각형 넓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요. 답은 6이에요. 유형을 외우시면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됐냐면, 된 방식만 알고 그냥 유형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전체를 보면은, 이 반원이 중간 크기의 반원이 하나 있고, 조만한 반원이 하나 있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합쳐져야지 여기에 있는 전체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야지.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 했어요? 요 반원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큰 반원을 하나 뺀 거잖아요, 지금. 자, 지금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거는 뭐냐면요. 요 두 개 반원의 넓이 합친 게 얘랑 넓이랑 똑같아요. 여기 길이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여기가 2분의 3일 거고 요 길이가 지금 2일 거예요. 요 길이는 2분의 5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면 4분의 9파이, 얘는 4파이, 자,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25파이예요. 근데 얘 통분해서 더하면 얘가 4분의 16파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더하면 4분의 25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게 얘랑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얘랑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각형만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형을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냐? 얘도 무슨 얘기냐면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넓이는 요 AB, B' 부채꼴 넓이 구한 거랑 같다. 이 얘기입니다. 방금 한 거랑 비슷해요. 전체 넓이가 요 반원이랑 요 부채꼴 합친 게 전체 넓이잖아요. 네. 이게 전체인데 거기에서 색칠 안 된 부채꼴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반지름이 6인데 얘 반지름도 6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양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이 12이고 각도가 60이니까 네, 그래서 14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을 해서 6으로 나누면 24파이가 답입니다. 4번 답은 24.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 자, 이게 5번인데, 이건 근데 나오면 할까? 이건 지금 하지 맙시다. 네, 이거는 우선 지금 제외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어차피. 네, 이건 좀.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몇 개까지 줄게요? 힘들죠? 그 몇 개까지 줄게요? 저 90초까지 줄게요? 90초까지요? 아니 왜? 아니, 얘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이게요? 네. 10초. 근데 그게 맞긴 해. 네? 근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 여기까지는 안 풀어도 되니까. 10번까지 빼고, 10초까지 해라고요? 10번까지 안 풀어도 되잖아. 중단원 마무리도 섞였네. 중단원 마무리도 8번까지 빼고, 그러면 90도까지 할 수 있죠. 자, 뺄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90까지 낼 거야. 네, 90까지 낼 건데, 몇 문제 안 돼요. 자, 우선 90페이지 먼저 보시면, 네. 8번, 17번, 16번 제외. 90페이지부터 뭐라 그랬어요? 18, 17, 16. 네, 그거 X. X 표시 하시고요. 그리고 88 제외. 88 제외. 80번 아예 다시. 네. 네. 그리고
87은 안 할게요. 87 제외. 그 다음에 86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제외. 85, 85는 아예 제외. 86은 7, 8, 9, 10 제외. 네, 그러니까 별로 없죠. 네, 됐어요. 나쁘지 없죠? 앞에 배운 내용이 있어서 다 제외하면 별로 안 돼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거기까지가